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기분석 2, 제1회 화학분석기사 기기분석 2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보시면 돼요. 1차 이온화 과정에서 생성된 이온들 중에서 한 분자 이온을 선택한 후 2차 이온화 시킴으로써 화학 구조 분석, 화학 반응 연구, 대사체 규명 등의 가장 유형의 연결 질량 분석법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질량 분석법의 원리는 뭐죠? 그렇죠? 질량 분석법의 원리는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시료를 여러분들 일단은 이온으로 만드는 이온화를 시켜야 돼요.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기장이라든지 전기장 안에서 어떤 속력에 의해서 분리를 해주고 얘네들이 분리를 해주고 그걸 분석하는 게 질량 분석법인데 이건 두 개의 질량 분석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스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질량 분석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이제 질량 분석하고자 하는 그 시료를 갖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분석기에 질량을 넣으면은 질량별로 쫙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정 이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장 빠른 거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해내요. 그 다음에 2차에서 이제 강한 화학적 이온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돼요?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에 여러분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걸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한 어떤 이온들로부터 원하는 특정 이온들을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걸 또 쪼갠 다음에 그걸 또 질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온화 시킨 다음에 선택한 후 2차 이온화 시켰다. 그러면 그걸 뭐냐? 매스 분석법이다. 이거 질량 분석기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해 놔가지고 이렇게 두 번을 연달아서 분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GC 매스라든지 LC 매스는 GC 매스는 뭡니까? 그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머무름 시간 차이로 해서 분리한 걸 갖다가 매스 분석법, 즉 여러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걸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LC 매스는 이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한 걸 또 질량 분석기를 연결해 놓은 거고, ICP 매스는 ICP가 뭡니까? 그죠? ICP가 유도쌍 플라즈마죠. 이걸 이용해서 연결한 걸 또 매스 분석법을 통해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스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에요. 예. 62번을 보겠습니다. 62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대요. 질량 이동 메커니즘 중 전진의 벌크 용량에서 질량 이동이 일어나는 주된 과정으로 정전기장 영향 아래서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확산은 농도 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확산은.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매질 중에서 액체 같은 매질 있잖아요. 액체 같은 매질에 의한 밀도 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대류입니다. 대류는 액체 같은 물 같은 매질을 통해서 밀도 차이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가벼워지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무거워지니까 막 섞이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고체에서 금속 같은 데서 열이 전도하는 방식을 전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전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전기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동하니까 전기 이동으로 보시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전기 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산은 농도차입니다. 농도차. 그래서 기체가 막 서로 섞이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면서 섞이는 게 여러분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건 액체 내에서 밀도차에 섞이는 거예요. 밀도차. 그 다음 63번을 보겠습니다. 63번. 질량 분석계로 분석할 경우 상대 세기가 거의 비슷한 두 개의 동위원소를 갖는 할로겐 원소는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염소 같은 경우는 35랑 37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롬 같은 경우는 79랑 그 다음에 81짜리가 있습니다. 브롬은. 예. 근데 얘네들의 비율이 염소는 3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3대1. 그쵸? 3대1. 그러니까는 요게 한 4분의 3만큼 75% 정도 존재하고 요게 4분의 1만 25% 존재합니다. 그런데 브롬은 이 두 개 동위원소가 1대1 정도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암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 볼 때 우리가 비슷한 세기를 갖고 있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브롬이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63번에는 2번이 답이 된다. 염소는 3대1, 브롬은 1대1. 그래서 나중에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잡을 때는 요거랑 요거가 비슷하니까 여러분은 2가 더 큰 79에서 81은 2가 더 크잖아. 2가 더 큰 질량을 갖는 물질이 그거랑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4번을 보겠습니다.
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직접적인 물리적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칼럼에 고체가 있어요. 칼럼 표면에 전기상의 고체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흡착이에요. 흡착. 칼럼 표면에 고체가 있으면 흡착이고, 자, 고체 위에 액체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액체면 분배예요. 분배. 액체끼리 이렇게 진행하면 서로 분배입니다. 고체가 있으면 표면에 흡착하고, 액체가 있으면 분배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여러분들 어떤 레진이 붙어 있어서 이온을 서로 끌어당겨,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온 교환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끓는 점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건 뭡니까? 분별 증류죠. 증류탑을 이용해서 분별 증류하는 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액체일 때는 뭐다? 분배다. 고체 액체일 때는 흡착이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온,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작용기가 붙어 있을 때는 이온 교환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6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을 가지는 질량 분석기는, 질량 분석기 문제가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에 좀 위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볼게요. 기기에서는 전자의 2차 이온 또는 레이저 광대 짧은 펄스로 지료에 주기적으로 충격을 줘 양이온을 생성하는데, 양이온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출기는 주로 전자 증배관을 사용한다. 기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 이온에 쉽게 접근시킬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의 질량 범위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 획득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임 투 플라이트 질량 분석기라고 있어요. 타임 투 플라이트 질량 분석기. 타임 투 플라이트, 타임 오브구나. 그쵸. 타임 오브 플라이트. 플라이트 질량 분석기. 플라이트 질량 분석기. 자, 이거는 여러분 보니까 비행시간이죠. 비행시간. 비행시간 뭐 질량 분석기. 비행시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온화를 시켜줘요. 저기서 말하는 뭐 이제 그 어떤 레이저 장치, 레이저 장치 같은 걸로, 레이저 장치로 가해가지고 짧게 어떤 이온화를 시켜줘요. 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온을 전기장 있잖아요. 전기장이 걸린 쪽으로 집어넣으면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돼요. 전기장이랑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걸어놓은 장치예요. 그럼 거기서 가속이 돼서 날아갑니다. 자, 가속에서 날아간 걸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 빈 관에서 통과를 시켜요. 빈 관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거는 빨리 가고 무거운 건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먼저 도달하는 녀석을 여러분들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서,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 말하는 광전 증배관, 도달하면 거기서 섬광이 발생하는데, 자, 그걸 이용해서 빛 또는 도달하면 어떤 성광이 아니고 도달하면 여러분들 어떤 전기적 신호가 나타나겠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확인하는데, 이걸 우리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시간 질량 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레이저 장치 같은 걸로 이온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전기장을 통과시켜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관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안에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어떤 속도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비행 시간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자, 비행 시간 질량 분석기, 타임 오브 플라이트 질량 분석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겠죠. 빈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뭐냐? 사중극자는, 자, 여러분들 극을 4개를, 전기장을 자석을 4개를 연결해 놓는 겁니다. 일종의 전자석 같은 걸 4개를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사중극자니까 이런 걸 4개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자기장내를 통과시키면 기본적으로 특정한 어떤 그 이온만, 특정한 M 나누기 Z, 즉 특정한 분자를 가진 녀석만 통과하게끔, 자, 여기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로 빠지면 소실되고 특정한 애만 통과하게끔 걸려주는 게 이게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한 이온만 걸러낼 수 있는 게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중 초점 질량 분석기가 있어요. 이중 초점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중이란 말은 그 2개를 같이 묶어서 사용했다 해서 이중 초점 질량 분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번에는 정답은 4번이다. 66번을 보겠습니다. 자, 전이차법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나왔어요. 자, 1번 기준전극은, 여러분 기준전극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적으로 사용하는 게 수소전극이라든지, 수소전극. 자, 그 다음에 뭐 포화 칼로멜 전극이라든지, 포화 칼로멜 전극. 자, 그 다음에 뭐 포화 염화은 전극이라든지, 포화 염화은 전극.
자, 이런 것들을 기준 전극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기준 전극은 여러분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다른 쪽에 전압이 막 요동칠 거 아닙니까? 변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에 따라 전압이 변하면 기준 전극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가지고 이 양쪽의 전이차를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 전극이 변해버리면 이 차이가 요동치겠죠 또. 그러니까 기준 전극은 일정한 전위를 유지하고 나머지 한쪽에서 전위 차이가 변하는 그 값을 기준전이랑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기준 전위는 측정하는 분성분의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 값의 전극 전위를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2번 지시 전극은 분성물의 활동도에 따라 전극 전위가 변한다. 자, 지시 전극 쪽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면은 전극 전위가 변하는데 네른스트식에 원래 넣어주는 값이 농도가 아니고 활동도예요. 그래서 활동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돼 있어요. 3번 일반적으로 수소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한다. 수소 전극을 쓰면 좋은 게 수소 전극은 기준 전극으로 몇 볼트로 취급하죠? 0볼트로 취급합니다. 근데 수소 전극은 자, 뭘 만들어야 되냐? 1몰 농도와 1기압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쵸? 그래야지 0볼트가 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수소 전극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럼 뭘 많이 쓰냐? 포화 칼로멜 전극과 포화 염화은 전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KCl 같은 걸 포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없어요. 왜? 포화 농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포화 칼로멜 전극, 포화 염화은 전극이 여러분 하나 보시면은 자, Hg2Cl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게 이제 S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자를 받으면 자, 이게 EHG 리퀴드가 되면서 ECl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솔리드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활동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요것도 리퀴드 고체 액체니까 활동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Cl-는 어떻게 하냐? 요 Cl-는 KCl을 포화 상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KCl을 포화 상태로. KCl을 포화 상태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Cl-가 포화니까 이 농도도 포화 농도로 유지되겠죠. 그럼 여기 전체가 농도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걸 사용하는 게 기준 전극의 전이차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포화 칼로멜 전극 등을 사용해서 바꾼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포화 칼로멜, 포화 염화은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염화포타슘은 염달을 위한 이상적인 전해물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염화포타슘이 뭐야? KCl이죠? KCl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염다리에 어떤 이동하는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반쪽 전지의 전극 전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반쪽 전위의 전극 전지는 얼마인가. 자,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HCl 있죠? HCl.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HCl이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3.12몰이 있대요. 그 다음에 H2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0.920 ATM이 있대요. 자, 백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EH 플러스 더하기 전자를 줘서 H2 기체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는데, 자, 요거 네른스트식 쓰면 E는 E 노트 마이너스 2분의 0.05916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의 제곱 분의 H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가 표준 환원 전위가 0볼트예요. 그래서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H 플러스는 3.12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0.920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하시면은 아마 이게 0.0303 볼트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67번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68번을 볼게요. 자, 적화수온 전극을 사용하는 폴라로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폴라로그래피는 여러분들 확산 전류는 농도에 비례한다. 자, 기본적으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확산 전류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폴라로그래피에서는 자, 이 농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은이 항상 새로운 표면을 만들어내어 재현성이 크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적화수은이란 말은 자, 여기에서 수은이 이렇게 나중에 방울이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안에서 환원이 되면 아말감이 돼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게 뚝 하고 떨어져요, 밑에. 그럼 또 새로운 수은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면을 만드는 재현성이 큽니다. 세 번째, 수은은 특성상 환원 반응보다 산화 반응의 연구에 유리하다. 자, 이건 반대예요. 자, 보통 여기서 환원 전극으로 사용합니다. 산화 전극은 이 환원 전극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수은인데 산화 전극은 수은 자체가 자,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그 쉽게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보통 환원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표면에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환원 반응보다 산화 반응의 연구에 유리한 게 아니라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쓰고 환원 전극에다 씁니다. 수은은 꼭 기억하세요. 반파전이로부터 정성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파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최고 전류, 우리 최고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확산율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에 당한 전류가 반파 전류인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 정성적인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68번에는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69번을 보겠습니다. 자, 69번은 이게 말이 되게 긴데요. 자, 이거는 내부 표준물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감응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물 있잖아요. 분석물의 농도 분의 분석물의 신호 세기 이퀄 자, 내부 표준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이죠? 69번 하고 있죠? 69번. 자, 내부 표준물의 농도가 분모에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 표준물의 신호를 분자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분석물의 농도랑 분석물의 신호가 있죠. 그 다음에 내부 표준물의 농도랑 내부 표준물의 신호가 있는데 요게 관계가 F라고 하는 무슨 인자? 그쵸, F라고 하는 감응인자를 가지고 판단해서 써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감응인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거 가지고 우리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내부 표준물이 카페인 D3래요. 제가 문제는 읽지 않았지만 내부 표준물이 카페인 D3래요. 그래서 카페인 D3의 검출 강도 1.04, 여기다 1.04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부 표준물의 신호가 얼마나 나왔냐? 카페인 D3 신호가 1.144가 나왔어요. 그럼 1.144를 이렇게 쓰세요. 1143이니까 1.144로 쓰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부 표준물의 농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농도가 얼마죠? 그쵸. 내부 표준물을 처음에 1.11 g per 리터 이거에 얼마를 뽑아가지고요? 0.05ml를 뽑았대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0.05ml를 뽑았으니까 자, 이 리터를 대신에 1000ml라고 쓸게요. 1000ml. 여기서 0.5ml, 0.05죠. 0.05ml를 뽑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자, 이 내부 표준물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을 쓰고요. 이게 어디 들어갔죠? 음료수 병에 들어갔어요. 음료수 병이 자, 이렇게 됐대요. 전체가 보니까 1ml가 있대요. 음료수 병이 1ml. 근데 1ml만 쓰면 안 되는 게 0.05를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1ml 더하기 0.05ml가 이제 됐습니다. 농도가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부 표준물의 농도를 0.05만큼 뽑았대요. 그럼 요만큼 질량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1ml 있었는데 이 내부 표준물이 들어간 질량 요 0.05가 있잖아요. 요걸 같이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요게 누구의 농도가 되냐? 내부 표준물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내부 표준물의 농도. 자, 이해되셨죠? 내부 표준물의 농도. 자,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내부 표준물의 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물의 신호가 있어요. 분석물의 신호가 뭐냐? 자, 보니까는 여기인데 그게 얼마로 나왔냐면요. 1.733으로 나왔어요. 1.733. 그쵸? 그러면 1.733으로 나왔으니까 분석물의 농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있습니다. 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 집어넣고 분자에 요거 집어넣고 1.04 집어넣고 1.73 집어넣으면 요거의 농도가 얼마가 나오냐? 자, 77mg per 리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요 계산하면 여러분 밀리리터니까는 이게 좀 더 작게 나오는데 리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분석물의 농도가 77mg per 리터인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걸 처음에 답으로 생각을 했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분석물이 얼마의 농도를 처음에 있었냐면 1ml가 있었을 때였는데 사실은 지금
0.05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1.05가 된 거예요. 분석물이. 그렇죠? 분석물이 1.05ml가 된 겁니다. 분석물이. 그때 농도가 이거란 소리예요. 그럼 원래 1ml일 때 농도가 조금 더 진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 1.05ml 곱하기 77 이퀄 1ml일 때는 얼마냐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요게 실제 분석물의 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81mg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아마 요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렸을 거고 이렇게 농도를 바꿔서 집어넣는 단계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9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자,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쓴 거 요 식을 좀 기억하시고 아 이게 내부 표준물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구나 알아두세요. 자 7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수 전극의 마이너스 0.121이에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원래 환원 전극에서 자 기본적으로 산화 전극을 빼주는 게 일반적인 전이차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는 마이너스 0.121V인데 마이너스 산화 전극이 얼마냐 봤더니 0.241V래. 0.241V. 이렇게 빼면은 여러분들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0.362 V로 아마 값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